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국내 3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시장은 170만 대, 180만 대 신차 시장 정도니까 중견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50만 대, 300만 대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자급자족 형태로 진행될 것인데 국내는 아직 적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활력소가 되는 테스트 베드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작년에 올해 이어오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요, 현대 기아차는 내수 시장 들었고 해외 시장도 어느 정도 고수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나머지 3사에 대한 위기는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회사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쌍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쌍용은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상당히 위기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이 법정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2개월 정도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부분들을 자정적인 구조조정의 시간을 얻었지만은 지금 거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인드라인 모기업에서는 투자자를 지금 찾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온 기업은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부적인 구조조정 뿐만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면은 최악의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도 불안정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이 가중되게 되면은 그나마 판매되던 차도 더 판매가 안 되는 최악의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찾지 않는다면은 쌍용차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쌍용차가 마이너스 3사 중에서 가장 위기감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GM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4년째 되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공적 자금으로 8,100억 원을 놓지만은요, 뭐 새로운 시차가 많이 나와서 국내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점유율을 올리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사 불안정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진행형이었고요. 또 한국GM에서도 좋은 차를 만들어서 노사 하업으로 가기보다도 실질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별도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 공장과 R&D 법인을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했었고, 또 수입자동차 협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이게 수입차 회사냐라고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움직임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높은 경쟁력을 가진 신차가 많이 출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다음 정권에서 한국GM이 철수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노조가 파업을 일삼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공장 폐쇄나 철수해야 되는 것들도 적극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엄포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노사 안정화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 GM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국 GM도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공장의 노조 파업이 부분 파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신차 물량에 대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또 SM3, 5, 7 어느 차종도 국내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높이는데 실패를 했고요. 실제로 부각되는 차종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페인 공장이라든지 르노 본사에서 만든 완성차를 국내에 수입하는 OEM 수입차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죠. 다양한 OEM 수입차를 수입해서 국내에다가 소비자한테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별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 르노 삼성차도 점유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노사가 또 불안정해지면서 파업을 일삼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어든 점유율 때문에 판매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임원들도 최대한 지금 축소를 시켜서 긴축 정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르노, 삼성, 쌍용, 한국GM의 점유율이 국내 시장에서 20%대뿐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다가 수입차 시장 활성화되면서 수입차가 뺏어가는 물량 빼내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모두 세 개사가 한 자리 숫자의 점유율만 갖고 있다는 거, 또 현대기아차는 거의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면서 마이너스 3사의 위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장에서 어떤 자동차 제작사가 독점적으로 이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밀고 당기면서 여러 개 기업이 나눠져 갔고요. 이래야지만 실제로 건전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국내 2강 삼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내부적인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또 국내 3사에 대한 미래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동차의 국내 제작사에 대한 미래 향방을 한번 가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